제가 발효액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20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거를 여기다 다 덜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가루 먹는 EM 가지고 3일 전에 급하게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히타들이 따뜻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타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 발효가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3일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에 막 발효가 돼가지고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탁 여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이 발효가 약간 이스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가루로 되는 먹는 EM은 발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한 3, 4일만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다 해드리긴 했는데 EM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예.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먹는 거를 하려면 예. 동수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물로 했거든. 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석회질이 많지. 아, 근데 이게 EM 발효액이, EM 원액이 그거를 다 중화시켜요. 중화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수돗물이 제가 안 좋은 거를 와가지고 그걸 느꼈어요. 한국 뭐 물이 안 좋다 하는데 사실 지금은 한국이 EM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1급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우나를 해보니까 샤워를 해보니까는 물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석회질이 특히 여기 뉴저지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항상 사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EM 발효액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 석회질이 들어갔어도요. 그래서 EM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까? 유용균. 예, 유용한 미생물. 예, 유용한 미생물인데 이 EM 이 원액에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균이 효모균, 그 다음에 유산균, 기억하고 계세요? 또 네. 나머지 광합성균, 방성균 외에 80가지의 미생물이 이게 복합되어 있는 균이에요. 근데 이제 단일균들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힘센 나쁜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먹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6.25 여기 다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6.25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연합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뭉쳐지니까는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이 균들도 딱 강한 균들이 몇 개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힘이 세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같으면은 USB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는 균이,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근데 다 유용한 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균들이 보면은 나쁜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용한 좋은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균이 있어요. 중간균은 뭐라 그러냐면은 해바라기균이라 그래요. 해바라기균이라 그러는데 해바라기균은 나쁜 균이 힘이 더 세졌을 때는 나쁜 균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좋은 균이 힘이 셀 때는 좋은 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또 이제 나쁜 균은 우리 병원체 균, 콜레라균, 뭐 이런 패스트균 이런 거가 나쁜 균이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좋은 균은 뭐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들도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보면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미생물을 묻어갖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분만한 아이들은 유산균을 묻어갖고 나와요. 엄마 자궁에서.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아토피가 대체적으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없는데 이게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거의 90%가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정상 분만을 했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집들이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아토피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세면이에요. 시멘트로 집을 짓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막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갖고, 그런 아이들이 뭐 크면은 괜찮다는데 절대 안 그래요. 군대 가서도 이 아토피균이 있는 아이들은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고 맨날 긁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짜증스러워지고 아토피로 인하여서 다른 균이 감염이 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맹장 수술하신 분들 있으세요? 맹장 수술하신 분들은 목사님 우리 한 분 계시죠? 그죠? 목사님 맹장 수술하신 분. 맹장 수술하신 분들은 우리 맹장에서 유산균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장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 맹장이 그러니까 유산균이 이렇게 몸에서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베리 종류를 많이 드셔야 돼요. 베리 종류를. 예, 예. 그러니까 뭐 베리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그냥 그 베리 종류를 많이 드셔야지 유산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유산균이 몸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는 뭐 유산균 건강식품도 많더라고요. 많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오늘 요거 이제 먹는 EM으로 만든 거 이거는 우리가 요거를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먹는 EM을. 근데 먹는 EM 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가 김이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치할 때 이거를 김치할 때도 넣으세요. 한 수저. 예. 그러면은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어요. 한식은 그럼 어떤 그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수저가 들어가 있어요. 고기 들어있어요? 글쎄요. 거기서 스푼으로. 오늘 깜짝 놀랐어. 저 비싼 건데. 요거 요 스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김치통이 한 요만하잖아요. 그럼 한 2스푼 정도 넣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서 이게 발효가 막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고 김치가 그 이상에서 씌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저기 다 믹스 한 데다 넣어요? 아니면 거기다 넣어요? 예, 국물. 예. 국물에다가. 버무를 때. 그리고 김치할 때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저기 TV에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선우용녀 씨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선우용녀 씨가 이제 TV에 이제 연예인들을 초대를 해갖고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뭘 가루를 밥숟갈로 한 숟갈씩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떤 건지. 근데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라면은 몸에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요걸로 한 스푼 이렇게 넣으면은요. 그게 염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막 라면 먹고 자면은 막 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붓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여기 교인들이다 보니까 술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술 드시는 분들 요거 이제 자기 전에 한 컵씩 드시고 자면은 이 속이 숙취도 되고 그리고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먹는 EM으로 이렇게 발효해가지고요 아침마다 그냥 조금씩 드시면은 그냥 먹을만 해요. 헐백이네 권사님. 네. 그래서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조금씩 드시고 음식마다 조금씩 넣으세요. 넣으시면 근데 이거 넣고 끓여도 괜찮아요? 거의 다 한 다음에 다 한다. 예. 끓이면 우리가 미생물이 좋아하는 저기 온도가 몇 도라 그랬죠? 상어. 우리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는 우리 체온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25도에서 40도. 그래서 이걸로 만든 거를 냉장고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잠시 잠자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놓으면은 다시 이게 살아나요. 그러면 피부 안 좋은 애들도 이거를 계속 마시면 좋은 거예요? 마시고 이걸로 씻고 저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화장실이고 부엌 그다음에 화장대에다 다 갖다놔요. 그래갖고 이거를 스프레이에다 담아가지고 샤워하고 나서는 몸에다가 전체 뿌려요. 그냥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는 이제 이거를 2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한 20병씩 만들어 놓으니까는 제가 막 강의하고 와서 멀리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러면은요 그 욕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 2병 그러니까 2리터짜리 한 병을 다 부어요. 그러고선 거기다 한 30분 누워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비누칠할 필요도 없이 몸도 그냥 매끌매끌하고 그리고 또 피로도 확 풀려요. 그리고 또 무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특효약이에요. 그러면 곰팡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토피 말고 그 아스마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목이 천식. 괜찮아. 천식이요? 천식 있는 사람도 좋아요. 아, 천식은 제가 재작년에 급성 천식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3번을 입원했었는데 천식을 앓다 보니까는 이 머리카락이요, 이 약이 독해가지고 똑똑 끊어지더라고요. 예. 머리카락이 똑똑 끊어지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지금까지도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한 20%가요. 그래가지고 머리 감고 나면 제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휴지통에다 담아놓은 걸 보고서는 막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거를 제가 마지막 헹굴 때 항상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샴푸에다가 넣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방으로 만든 우리 EM 샴푸로 쓰면서 그 다음에 이걸로 마지막 헹궈주고 이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서 5월 말에 들어갔는데요. 7월 달에 JTBC 살림의 신에 이제 그 살림의 신에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이제 강사들 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 일반 주부로 얘기를 해가지고 일반 주부처럼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원고를 주길래 원고 필요 없다. 내가 그냥 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보통 뭐 한 5분 분량에 이렇게 TV에 나오는 게 보면 한 5시간, 6시간을 촬영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쫙 다 효소 종류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1시간 만에 다 촬영 끝내고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PD나 그 촬영 기사가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같으면 내일도 촬영하겠다고. 이래가지고서는 한 5분 분량 나왔는데 5분 분량 나오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배운 걸로 끝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효소 같은 것도 자신 있게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면 강의를 하는 게 우리가 효소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안 하거든요. 우리 강사들도 내가 효소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 목사님이 오시면 무슨 연구실 같다 그래요. 테이블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돼갖고 효소란 요소는 다 만들면서 제가 시행착오도 이렇게 해보고 어떤 게 좋다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까 이제 천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천식은 제가 빨리 날 수 있었던 거는 오미자 있죠. 오미자 가지고 효소를 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마다 제가 그걸 계속 먹고 하루에 진짜 심할 때는 3번, 4번을 막 먹었어요. 그 오미자를 그 생으로 한 거에 말린 것도 돼요. 말린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천식이 오게 되면 사람이 숨을 못 쉬면서 저기 하잖아요. 예, 굉장히 그게 우리한테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잡수고 났어요. 예, 오미자 효소. 예. 그래서 오미자 효소가 천식에는 최고예요. 예.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도 좋고. 그 효소는 뭐 지금 우리가 배운 그 설탕 넣고 하는 그 효소예요? 예. 그거는 저기 다음 주에 석류 효소를 제가 가르치면서 다시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요거 만드는 거를 2병씩을 제가 준비를 해달라고 했던 게요. 안 갖고 온 분들이 많아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2병까지 집에 하나 안 썼는데 그대로 있는데 병. 예, 2병씩 할 수 있었던 게 요거 원액하고 가루하고 2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형편에 맞는 대로 하죠. 뭐 그러면은 원액은 지난번에 해서 우리 아마 받아 적은 게 있으니까요. 오늘은 가루로.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그 가루 이거를 지나가는 게 좋아. 한번 그냥 말씀만 해주시고 어떻게 하는. 근데 그러면은 다음 주에 효소를 하면서요 이 원액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 얘기로 하면은 다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은 내가 직접 해보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 강사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다 준비를 하라 그래요. 내가 해보는 거하고 강사가 앞에서 하는 거하고 몇 시간 있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원액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요, 요게 지금 450ml일 거예요. 500ml인가? 그러면 여기다가요, 지금 8부 정도 물을 부었거든요. 요거는 지금 500ml가 더 되죠? 600ml. 예, 예. 사모님 잘 왔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설탕을요. 설탕을 요 스푼으로 2스푼씩을, 요게 지금 작은 스푼이거든요. 원래 1리터가 되게 되면은 밥 숟갈로 듬뿍 한 숟갈. 저기 뭐야, 2리터 같은 경우는 듬뿍 2숟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리터 같은 경우는 듬뿍 1숟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숟갈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골싹하게 해가지고 요거를 2스푼씩을 이렇게 설탕을 나눠 드리세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넣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자기 컵에다가 예. 2스푼씩 이걸 담으면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접 해보세요. 쌀뜨물이죠. 예. 쌀뜨물 일단 설탕 두 스푼을 넣는다 이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3스푼을 넣으세요. 예. 많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적어요. 숟가락이 그럼 4스푼 넣어야 되겠네. 조금 큰데. 풀으셔야지. 2스푼 넣어야 되잖아요. 권사님 이걸로 하세요. 여기 있어요. 이건 너무 작아. 공간이가 이렇게만 있어. 그러면 6개 네. 있으면 따로 이렇게. 지금 사모님 뭘 넣을까? 쌀뜨물. 쌀뜨물가. 좀 병이요. 우리 스트레스 있어. 그렇게 해 그러면. 가져오셨어요? 아유, 다행이시네. 아유, 이건 모르고 버렸어요. 거기는 사모님. 설탕을 그반 틀어 부어야지 거기는. 거기는 그게 지금 몇 리터 정도가 되죠? 예. 아니 그러면은 저 병에다 담아보면 얼마인지 저 아니겠죠. 리터가 나오니까 저 병에 담아요 이 쌀떡.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다 여기다 들어보라. 요런 병에다가 해야지 발효가 더 잘 돼요. 이거 크게 절로 가보요 이거. 일로 다 버려야 되겠다. 왜 밥이 이거 없는 리터를 할 수 있잖아요. 거. 난 자료 조그마한 건 아까 설탕 들고 간 거 있잖아요. 128리터니까 그러면은 4숟갈, 5숟갈 넣어야 되죠. 1.8리터. 1.8리터. 예. 그럼 거기다 설탕을 얼마나? 2스푼. 우리 밥 먹는 숟갈. 그러니까 20ml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억을 못 하니까. 예. 지금 넣어요? 여기다 넣지. 설탕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금을 반 티스푼. 그걸로는 저기 뭐야, 아니요. 그걸로는 우리가 커피 파는 스푼으로 반 티스푼이니까 한 요만큼만 넣으세요. 조금만. 예. 요 정도. 이거는 컵에다 덜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예, 이 정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뭐반 정도? 예. 예. 그거 여기다 다 넣어요? 예. 설탕. 내 숟갈 어디 갔어? 소금 얼마나 넣어? 커피 스푼으로 반 티스푼. 반 티스푼. 예. 나는 내 숟갈을 저기다. 그거로는 3분의 1 정도. 우리가 커피 티스푼이 보면 되게 작잖아요. 예. 잘랐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범생이시네요. 범생이셔요. 다 준비해 오셨는데. 먹었는데. 뭘 이거 넣으셨어요? 많죠 좀. 소금. 소금 다 갖고 오셨네. 이만큼이면 돼. 예. 근데 소금은 우리가 하얀 소금 이렇게 하지 마. 하얀 소금도 안 되고 가공하지 않은 이 소금이면 돼요. 이거 예. 굵은 소금 예, 가져가. 천일염. 이렇게 이걸 눌러서 가서 사왔다는 거 아니야 또. 아, 권사님 내가 카톡에다 그건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이거 그럼 소금? 적어놨는데. 예. 설탕, 소금, 설탕, 소금, EM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아. 예, 그 너무 많아요. 3분의 1만 넣으시면 돼요. 해. 반. 얘는 많이 넣으려고. 너무 하면서 다 쏟아가지고. 짜서 발효가 안 되지. 거기다가는 설탕을 한 10스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푼으로. 이거 10개가 들어가겠지. 예. 저 컵에 넣어갖고 넣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이게 맨 3.78 원갤런. 잘 나오시겠네. 원갈라니까.
목사님 이거 어차피 이거 막 해가지고 본당 냄새 나는 거 이걸로 스프레이 다 뿌렸어요. 그래서 이 냄새가 제거돼요. 그거는 이제 반 티스푼 정도. 그거는 뭐 이거는 이제 아니, 먹는 컵을 이에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먹는 네, 이에. 이렇게. 아. 네. 그리고 이게 먹는 EM 가지고요. 소금. 요걸로 소금은 얼마 정도 넣어야 돼 이거? 그거는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이거 그냥 하나 정도. 네. 여기 이걸로 해요. 하나 가지고 안 됐잖아요. 하나 반대. 나는 너무 많이 넣는다 봐 그러면. 예, 아까 많이 넣었어요. 조금 더 넣으세요. 네. 그리고 요거를 여기 한 티스푼씩 이렇게 넣으시고요. 소금으로. 예, 그리고 여기다가는 한 4티스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북히 하나요? 예. 그냥 이렇게 너무 이거는 이렇게 더 되죠. 한 5개? 다? 한 8배 될 거예요. 이게. 한 4티스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00ml. 원갤런이에요. 3.78 원갤런. 이거는 좀 더 넣어야 되겠네요. 일곱 좀 개. 더 쓰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게 병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두 스푼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한 스푼 반. 하나 반. 많이 넣었어. 내 거가 아니니까 막 조금 드세요. 많이 넣는 너무 게 좋아요. 사집사님 많이 집어넣었어? 병이 크잖아. 사모님 한 5개 넣어야 돼. 5개. 5개 넣어야 돼. 한 5개 넣어야 돼. 많이 네, 넣으니까 그냥 흔들어 주세요. 이 500ml는 이게 얼마나? 다섯. 세븐 타임. 그러면 7개. 7개 넣어야 돼. 7개 나오니까. 그죠? 7개. 흔들어 주세요. 그걸 흔들기 힘들겠는데. 팔공이 있어야 되겠네. 이걸 어떻게 흔들 거예요? 커서. 이거는 아니야. 그냥 저기다가 힘을 이거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이거는 뭐 엑서사이즈 애한테 흔드는 걸 참고해야 돼. 예, 흔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거꾸로다가 보면은 이제 흰탈이 나오잖아요. 두 숟갈. 아니어도 흰탈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 내가 좀 흔들릴 모르겠는데 때도 있으니까 이거 양 좀 나중에 나오고. 저희 아들 집은 밑에서 흰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놓으니까 이게 발효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3일 만에 이게 흰탈이 발효가 된 거예요. 보통 7일. 이제 7일 정도. 아니요, 이게 여기는 좀 띄워놔야 되겠네. 이게 막 꿀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거 그럼 요거 정도면 이거 한번 이렇게 탁 열어줘야 돼. 그러면은 거품 안 나오게. 요거를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요 가루를 했기 때문에 한 3일 후에 요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요건 한 7일 정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사이다 우리가 뚜껑 열었을 때 씩 하듯이 여기 김이 나요. 이거 뚜껑을 완전히 열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서 다시 닫아주세요. 그러고서는 요거가 한 이틀 후에 다시 한번 발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즘 강아지들 집에서 다 키우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샤워하고서는 와서 이제 막 그 뿌리면서 우리 강아지도 제가 막 뿌려줘요.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막 좋은 거야 그러면 강아지들도 이게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강아지 물에다가 요거를 스프레이를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강아지들 그 속도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데 쓸 수 있어요? 이거 소금 넣었어요? 깨물 먹을 때. 그 사용법을 이거는 이제 다 굉장히 그냥 두 마리나 돼가지고. 이걸 먹는다고 이제? 그러면 비닐을 이거는 먹는 이걸로 거고. 만들어요. 이것도 들어가야겠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언제지? 여기 와가지고 커피물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 붓다가 제 손에다 부어버리더니 비었어요. 3일 후에 어머나. 굉장히 이게 심한, 막 팔팔 끓는 물여가지고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곧바로 3일 후에 이게 발효액을 뿌렸어요. 아니, 뿌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붙이고 이랬는데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스테이크를 굽는다고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된 게 이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EM을 뿌렸어요. 이게 화상 입었을 때도 빨리 이게 안정이 돼요. 그래갖고 계속 뿌려주거든요. 근데 껍질이 이게 안 벗겨졌어요. 이게 껍질 벗겨지면 이게 조금 곤란한데, 그리고 이게 빨리 아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물려고 하니까 막 가려워요. 가려운데 여기다 계속 제가 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기가 굉장히 흉터가 생길 줄 알았는데 흉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물집이 제가 잘못해가지고 물집이 이게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우 이거 3살이 날려면은 흉터 생기고 이게 원상복귀가 되려면 한 몇 년 걸린다 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흉터가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것을 우리 아이는 병원 가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는데 아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EM을 뿌려주세요. 집에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을 비었을 때도 이제 피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 EM을 뿌려주게 되면 지혈이 돼요. 네. 여러모로 좋은 일. 네. 전에 제가 볼에 한번 쌌는데 열으면 그걸로 이렇게 그 가스가 치고 잡다가 예, 예. 가지에다가 붙여가지고 여러모로 좋다. 그냥 없어졌어. 예, 맞아요. 근데 권사님은 영남 권사님은 참 의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오면서 네. 영남 권사님이 엑스페리언스. 그 음식물 찌꺼기 그 바켓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그거를 사러 다니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갖고 몇 군데 다녔는데 가격이 막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을 때는 그때 3,000원인가 주고 산 거 같은데 어느 데 가니까 막 6,000원 얼마고 막 4,000원 얼마고 그래서 몇 군데를 다니다가 3,000원짜리를 찾아가지고 제가 사다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음식물 우리가 주방에서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참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이제 각 주마다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 쓰레기를 그냥 다 갖다 그냥 섞어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따로 모아요. 따로 모으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처리해가지고서는 그걸 비료로 써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저희가 이제 일반 주택에서 여태까지 계속 살다가 제가 10월 달에 여기를 이제 자꾸만 이제 어디를 비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아파트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막 모으는데 사실 그거 버리러 가면 너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하는 그 경비 아저씨한테 EM 이거를 주면서 이걸 뿌려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영남 권사님은 이제 뭐 농사를 집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식물 찌꺼기를 그 바켓에다가 이렇게 담으면은 밑에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물을 쏟아 버리고, 그러고서는 음식물에다가 이걸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여러 개를 사다 놓으세요. 사다 놓으셔가지고 그 음식물에다가 충분히 뿌리세요. 그리고 봉지 있죠? 그게 물이 쭉 빠지면은 그거를 갖다가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흙을 좀 담으세요. 담아가지고 몇 개월 놔두면은 이게 동글동글하니 비료가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료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예. 그냥 이거를 안 뿌리더라도 예. 그냥 그 찌꺼기를 이 땅을 파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게 해서 오염이 돼요. 흙을 이렇게 묻고 그럼 그 흙 자체에서 미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는 이제 되잖아요. 곧바로 그렇게 비료를 주게 되면 네. 그 한 식물에 1년 정도. 그렇게 해주면은 되죠. 섞였다가,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괜찮고, 예. 우리가 이제 봉지에다 담아 놓으면은 이게 뽀송뽀송하니 비료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무 뿌리 가까이, 너무 가까이 말고 조금 한 이 정도 떨어진 데다가 한 숟갈씩만 줘도요. 잎이 무성해요. 와. 저는 제가 일반 주택에 살면서 저도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농사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화단이 여기서 요만큼 밖에 좁은 데인데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고추를 40그루씩을 심었어요. 근데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했는데도 막 잎이 막 이렇게 넓고 고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완전 유기농이잖아요. 요즘 유기농 해도 유기농으로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서요. 그래서 그 고추가 나오면은 막
다 나눠줘요. 이거 유기농이니까. 그래서 저희 냉동실에 보면은 지퍼백에다 딱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집도 막 거기 땅이 거의가 한 400평이 넘으니까는 빈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엄마가 있으면 여기다가 뭘 심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데 애들은 사실 그거 못하죠.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다 활용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먹는 EM에 예. 이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김치국을 뭐 이런 거 한다는데 그 후에 만드는 후에는 또 이걸로 뭐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느 거나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잼 만들 때도 이거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음식에 예. 저는 막 빵 만들 때도 그거를 집어넣고 왜냐면은 우리가 설탕이 다 들어가잖아요.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설탕을 넣은 게 뭐냐면은 미생물의 먹이에요. 먹으면서 이게 항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게 이게 미생물들이 먹고 토하는 거예요. 이제 싸는 거죠. 예, 배설하는 거예요. 배설하고 이게 미생물들이 먹고 배설하고 이러면서 이것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여기서 부패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오랫동안 쓰고 싶으면은 요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잘 따라하고 다른 병에다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요 끝에 있는 거는 이거는 영양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꿀을 넣어가지고 마사지 하세요. 마사지 해도 좋고 이게 완전 팩이에요. 자연 팩. 그리고 이제 무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무좀 있으신 분들은 발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발라가지고서 이제 물로 닦아내면은 한 번에 이건 약이 아니거든요.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냐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네, 화초가 네.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조그만 그 화초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기 무슨 병이 걸렸나 봐요. 네. 끝에 잎사귀가 똑똑 떨어져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집에다가 이제 화분을 겨울철에가 더 잘 돼요. 왜냐면은 실 바깥에서 키워야지 이게 화초가 더 잘 튼튼하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실내에 있으면 겨울에는 이게 사실은 화초들이 튼튼하지 못한데 이거를 물을 줄 때요. 이걸 그냥 주면 큰일 나요. 잎이 다 죽어요. 우리가 영양이 막 너무 과해도 우리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이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잎에다가 이거를 스프레이로 뿌려줄 때는 1000배 희석을 하세요. 예, 물에다가 이거를 1000배, 1000대 1. 그러니까 이 한 병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 조리개 같은 데다가 하면은 이 뚜껑으로 한 뚜껑 정도. 그러면 이제 1000배. 예, 고정 대략 1000배 희석돼요. 그리고 그 흙에다가 이렇게 줄 때는 한 500배 희석. 500배 희석해서 주게 되면은요. 그 한 번 줘갖고 되는 게 아니라 물 줄 때마다 그렇게 주면은 병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식물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머리 감고서는 마지막 헹굴 때 요거를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저는 그래서 세수대야를 꼭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해갖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리 헹구고 온몸 다시 한번 헹구고 나와서 스프레이로 이 발효액을 다 뿌려요. 그러니까 미스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집에 여름철 되면 벌레 생기잖아요. 뭐 바퀴벌레도 있고 뭐 여기는 나무집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는데. 그러면 머리 할 때 대야에다가 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냥 까뜩 이렇게 까뜩 한 다음에 이거 얼마? 소주 한 반 정도.
근데 이제 벌레들 있잖아요. 개미도 그렇고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계피를 싫어해요. 여름엔 너무 많아 네. 벌레가. 계피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야외 갔을 때 막 벌레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랬을 때 스프레이 병에다가 계피, 나무로 된 계피 있죠? 가루로 하게 되면 이게 스프레이 이게 막혀버리니까 나무로 된 그 계피를 담궈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이틀, 2, 3일 되면은 다 울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은요 벌레가 달려들질 않아요. 내가 그거는 뭐 계피는 안 담갔지만 예. 그냥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 네. 이거는 아니지만 그걸 해가지고 바깥에 나갈 때 이제 모기 때문에 뿌렸더니 안 달려들어요. 모기가 안 달려들어요. 아 이게 뿌리면요? 예.